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아마 오나미 씨도 슬슬 이제 관절 관리를 할 나이가 되긴 하셨죠. 아니 박사님 저 이제 40이거든요. 근데 관절 걱정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요? 일단 오나미 씨 혹시 40대 몇 프로 정도가 연골 노화가 시작되는지 맞춰보시겠어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그 관절염을 일으키는 연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한 10% 아닐까요? 10%? 네, 우리 통계에 따르면 40대 10명 중에 9명, 와. 90% 정도의 환자분에서 연골 노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20%? 와, 충격이네요. 2021년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국민이 얼마나 됐는지 아실까요? 아니 관절염 보통 어르신들이 걸리니까 한 10만? 제 생각에는요, 딱 그 절반, 5만.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100만? 100만 명보다 많습니다. 많다고요? 아니, 많다고 100만 명보다? 2021년 관절염으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의 숫자가 약 500만 명이요. 500만 명이요. 진짜 500만 명? 아니, 50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10%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 그거뿐인가요? 어린이, 청소년 빼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염을 앓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관절염은 이제 고혈압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있는 질환인데요.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우리 무릎 관절 내 사진입니다. 왼쪽은 정상 관절의 내시경 소견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이 연골이 닳아서 이 바깥쪽에 노란 그 바닥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 네. 이제 빗자루로 눈을 쓴 것 마냥 바닥이 보이는 그런 소견이 이제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이 연골이 닳아서 보이는 소견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떡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닳았던 연골의 부스러기들이 네네. 관절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입니다. 관절 안에 있는 이제 연골이 닳거나 하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저렇게 무릎 안을 돌아다니는데 네. 그 부스러기들이 자연적으로 딴 데로 빠지거나 흡수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스러기들은 지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야기하게 되고 관절막에 있는 활액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절염 안에는 이 염증 매개 물질들이 아주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염증 매개체들이 무릎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혈관을 타고 몸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촉발된 염증 매개체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관절염이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염증성 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배우 로비 콜트레인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요.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영화 홍보를 위해서 방송 출연을 할 때는 휠체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다발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셨지만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분의 그 심한 관절염으로 인한 기능 악화와 전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키 박사님, 아니 그러면 관절염과 심부전은 너무 거리가 먼 병 아닌가요? 그렇죠.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행 기능이 더더욱 감소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네네. 허벅지나 다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절약들을 많이 드시는데 네. 혈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위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약물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그런 내용이죠.